네, 오늘도 빅테크, M7 기업들 현황 살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 흐름이 딱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알리바바가 새로운 AI를 출시했는데 이 AI가 딥시크와 비슷한 만큼의 성능을 자랑한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AI 관련해서 미국이 패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감돌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5%대 낙폭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참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정확한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나왔던 이슈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성 이슈 들려왔습니다. 텍사스의 메가팩토리 공장 역대 세 번째로 짓고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호재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러드는 목표가를 $440에서 $37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주가에 어떤 향방을 가져다 줄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5%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네요. 엔비디아에 관해서는 오픈 AI와 오라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가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 연간적으로 단계적 도입을 하면서 칩 수요를 늘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둘이 텍사스에 건설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앞으로 2026년 말까지는 6만 4천 개, 올 여름까지는 1만 6천 개까지 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폭증일까요? 폭증이라고 보기에는 이 칩의 개수를 두고 많다 혹은 적다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 해보셔야겠고요.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체크할 세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인데요. 0.14%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왜 이렇게 낙폭이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AI와는 멀어져 있습니다. 폴더블 폰과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겠다라고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 되기는 하지만 AI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AI에 관해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빅테크들은 연간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AI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반면 애플만 뚜렷한 방향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의 업그레이드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또 대화형 AI 기능이 추가되는 시점도 2027년까지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우려를 가담한 이 주가 흐름에는 약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흐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0.25% 하락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알파벳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원 사법위, 이 사법위는 보통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신 정보를 구글에 요구했다라는 이슈가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구글 내부에서의 통신뿐만 아니라 전 정부, 바이든 전 정부의 내부 통신 또한 요구했다라는 점 이슈로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다섯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24% 하락했고요. 한 가지 코어웨이브, 이 다른 기업과의 공약 소식이 축소됐다라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IPO를 앞두고 납품 문제와 또 마감 기한을 지연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업체인 코어위브와의 약속 기한이 약간 미뤄졌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소식도 나오는 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여섯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4.29% 하락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메타에 관해서는 직원 감축 소식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성과가 약간 부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의 5%, 메타 전체의 5%니까 약 3,600명 가량입니다. 이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 2월 시행됐던 전면적인 인원 감축에서 해고당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까지 자기는 평가가 좋았다라고 해고의 의문을 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메타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나오는 대로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시죠. 일곱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4.06%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M7 기업들 상황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는 약간 기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언급을 해드릴 때 알리바바의 새로운 AI가 미국의 AI 패권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AI 모델을 준비 중이다,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약간의 카더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AI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하겠다라는 규모를 밝히기는 했지만 뭔가 뚜렷한 이슈라거나 시장을 흔들 만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조용한 강자로 현 시점 부상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M7 기업 상황 점검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거래일에는 그래도 초록색으로 물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 거래일과는 완전히 반대의 양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미국이 좀 빠졌던 그런 날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측면,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왔다. 향후 미래 가능성이 실적이 안 좋게 보였다. 이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표가 좀 엇갈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고용과 미래의 고용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의 고용 측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것보다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직전주 대비 2만 1,000명 가량 줄었다. 실업자가 줄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미래에는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각 기업마다 이제 해고에 대한 그런 예고 계획들을 발표를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가장 큰 규모의 뭐 인력 구조 조정, 해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예고를 했고 이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 있죠. 도지라고 하죠, 도지. 여기가 이제 주도하는 인력 연방의 무더기 해고 이런 것과도 정책상 맞물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해고가 예고돼 있다,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점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실업자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이렇게 해고 예고됐기 때문에 무더기 공포가 자아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무서운 시기다 이렇게 보면서 증시가 특히 나스닥 쪽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복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간밤 나왔던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 관세, 예전에는 자동차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4월 2일까지 한 달간 유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죠. 4월 2일까지 한 달간 되는 거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제품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뭐 포드라던가 GM 같은 회사들은 지금 외국에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GM이 미국에 있는 회사지만 외국에서 뭐 멕시코 같은 데서 자동차를 만들어 오면은 그에 대한 관세를 또 물어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애플도 외국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어서 나오고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TSMC 대만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파운드리 쪽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다 지금 불리하게 오히려 지금 미국 중심주의를 가려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오히려 관세를 스스로 때려 맞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데 뭐 이런 관세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예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점들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부분이라던가 고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던 거고, 또 나토 관련해서도 나토 국가들이 이제 방위
방위비를 안 내면 미국도 방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군사적인 부분들을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좀 강한 편이고 프랑스나 독일 네. 쪽이 그리고 대부분 이제 방위를 많이 안 하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쓰고 있고 이런 점에 따라서 이제는 나토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북미 쪽과 유럽이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협력을 맺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미국 쪽이 너무 분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 좀 불리하다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각국들도 다 방위비를 많이 내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만약에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 주르기, 그러니까 줄다리기, 네. 힘을 주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밀었다가 또 당겼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밖의 이야기도 정말 오락가락하면서 언급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파워게임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해서 이슈들 함께 톱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실적 전망치, 요즘은 또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적 전망치에 우는 기업, 또 웃는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울었던 기업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마벨 테크놀로지 가이던스 실망에 주가 한 20% 내렸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오늘 하락의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그 실업자 수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봤을 때는 실업자 청구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 각 기업마다 해고량이 계획이 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마벨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시장 평균치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 이 가이던스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나는 거를 예견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이번 분기에 나타나는 실적을 예상하는 거 그리고 가이던스는 미래 뭐 다음 분기나 다 내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실망을 안겨줬다. 가이던스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 정도로 빠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뭐 19%나 오늘 하락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실적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거는 약간 그 미국 증시가 요즘 최근에 약간 그런 트렌드처럼 나타나는 것이 엔비디아도 그랬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뭐 기대 예상치가 380억 달러면은 393억 달러까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다음 가이던스 더 큰 기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것처럼 이것도 마벨 테크놀로지도 지금 현재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 이번 실적은 다음 분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의구심 들고 있고 이런 점들이 결국 이제 AI가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좀 큰 하락세가 나타났고 뭐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라던가 다음 분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리면은 네. 이미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이거 실적 나온 거는 오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 빠졌죠.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 반영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데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의
그런 추세 부분은 AI 부분에 대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 장중에는 드러나면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게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는 장중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하더니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오늘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원래 이게 잘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 종목을 많이 샀어요. 네. 국민연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이 팔란티어를 대규모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올라가기를 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예산, 국방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측면 때문에 팔란티어가 많이 떨어졌죠. 팔란티어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벨 테크놀로지처럼 AI 관련해서 떨어졌다. 오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국방의 국가 이런 것들, 뭐 FBI, CIA 이쪽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을 좀 지키는 그런 기업인데 AI를 통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좀 떨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괜찮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왜 그러면 투자은행 블레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바꿨어요. 네. 네, 의견을.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팔란티어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거는 어쨌든 마벨 테크놀로지의 AI 예산, AI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왔던 것이 반영이 됐다라는 점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블레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비중 확대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팔란티어가 국방부 쪽에서 국방부 내 위치를 좀 더 견고히 확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125달러. 네. 125달러가 지금 고점이었고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떨어졌던 거는 국방부 예산이 줄어들었던 거고 여기 이제 양봉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투자은행 블레어가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 부분 양봉 나타나면 이 부분이 투자은행 블레어가 이제 됐던 거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하락한 거는 결국 AI에 대한 이런 것들, AI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AI를 통틀어 싸잡아서 무조건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비중 확대로 좀 전망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적 부문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80달러는 잘 지켜줄 것 같고 최소한 70달러만 지지로 잡아줘도 긍정적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급락하긴 했지만 어제는 흐름이 좋았고 또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팔란티어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팔란티어 짚는 동안부터 속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149억 달러, 주당 순이익 1.6달러로 예상치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브로드컴 시간외에서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혹시 가이던스가 또 중요할까요? 가이던스 중요한데 일단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가이던스보다는 이 브로드컴 자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망감 네. 이런 것들 사실 브로드컴도 AI 추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AI가 뭐 기존의 학습의 영역이 엔비디아 쪽이 발달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추론, 응용하는 영역이 브로드컴이 발달됐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또 이번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보면은 마이너스 막 7% 이랬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실리면서 플러스 1%대까지 상승하면서 190달러를 이상으로 돌파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브로드컴은 뭐 아까 전처럼 뭐 가이던스 이런 거보다는 현재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망감이 반대로 반사작용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은 이게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감이 컸는데 거기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브로드컴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싸움 내에서의 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대 때리고 약 주고 이런 것들 잘하는 것처럼 이 브로드컴 역시 지금 아까 AI를 때렸던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보면 약을 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양봉으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저점에서 브로드컴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뿐만 아니라 다음 거래의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관련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못 살펴본 기업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 관심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현 시점 공략할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테슬라요. 네, 테슬라가 낙폭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지금 들어가 볼 만한 네, 구간인가요? 지금 저는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실적 발표로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뭐 2%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주로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떨어졌던 거는 독일에서의 판매량이 하락세였다. 뭐 2달 연속 하락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극우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좀 안 좋아했다. 그런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월에 부진을 딛고 2월에는 영국에서 신규 등록이 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이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판매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유럽의 탄소 배출법,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법이 올해 2025년부터 나타납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내연기관차를 많이 탔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통계를 매겨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매연가스가.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나 산업시설보다도 자동차에 이런 것도 줄여야 된다. 그럼 결국은 전기차로 가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판매 1위 바로 테슬라. 물론 전기차는 총 판매량으로 치면은 뭐 BYD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자율주행차까지 합하면은 테슬라가 1위죠.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열 발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종합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5%인데요. 이번에 유럽의 탄소 배출법 규제가 지금 시행되면서 굉장히 지금은 독일 판매량이 안 좋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영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유럽도 독일부터 시작해서 보조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하면 테슬라도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 그 규제들을 계속해서 풀어 나가고 있죠. 네. 규제를 엄격하게 돼 있는 거 규제를 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좀 판매량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테슬라를 오늘의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판매량, 상반기엔 약간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점 매수 구간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테슬라 함께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간밤 이슈와 함께 연결된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